아니 그나저나 네. 지난주 우리 그 장순아가 또 질문대답에서 낭심보호대 얘기했는데 너무 좋았었다. 재밌었다. 낭심보호대 얘기?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지만 그 장순아 쓰리윈? 쓰리윈님께서 장순아님의 하이가 체육복이라서 중요 부분이 시선에 걸리네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네네. 방송하도록 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선에 걸리나 봅니다. 이렇게 하고 중계,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시선에 걸리는 것 자체도 부럽습니다. 아, 보지 마세요. 보지 마. 보지 마세요. 스탑.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계속 여기만 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양으로 올라간다. 제코. 자, 들어갈게요. 자, 홍석훈님께서 최재구님께서 장순아의 연애 상담소. 어쨌든 집에 가서 후회 말자. 우리가 이제 뭔가 이해를 할 때 네. 사실 남자가 비겁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런데 가끔 쪽팔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 찌질할 때. 비겁함과 쪽팔리는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르거든요, 느낌이. 찌질한 느낌. 근데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고개 그냥 딱 한 번만 숙이면 됩니다. 한 번 숙이고 그냥 빨리 나가면 돼요. 하지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 자, 다음 거 청라 이글스님이 아동용 강캐 영화에서 크크 올리셨는데, 자, 그래서 장순아가 저거 지금 하셨으니까 저는 무릎 담요를 통해서 앞에 무릎 담요를 통해서 가지런한 방송이네. 가지런한 방송, 친절한 방송.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게요.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GPD에게 메일이 한 통 왔는데요. 23시즌을 마치면 이정우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이 거의 확정적인데요. 이정우 선수 타격 폼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레그킥 없이 오른발은 한번 당겼다 내디디면서 타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에 타이밍을 더 정확히 잡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반대로 레그킥을 하든 안 하든 한 타이밍보다는 스피드와 파괴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50km 넘는 선수가 흔한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어려운 타격폼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간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하시는 것 이치로 선수가 네. 일본에서 이제 시계추타법이라는 걸 했습니다. 시계추타법. 오른쪽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일본에 진출을 하면서 빠른 공에 대처가 안 되니까 폼을 완전히 뜯어 고쳤죠. 네. 결국에는 메이저리그의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가 됐습니다. 엄청난 안타 개수를 기록했죠. 오타니 선수가 미국에 처음 진출을 했을 때 다리를 약간 들었죠. 네. 그런데 빠른 볼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찝어놓고 네. 하는 스윙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홈런을 40개를 넘게 재작년 시즌에 46개, 작년에 37개를 때렸죠. 네. 이정우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레그킥은 사실상 미국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원이 다른 공들을 던져요. 160이. 그러니까 155에서 160이 나오는데 다 이렇게 휘는 공들이에요. 와. 포심을 던지는 투수들도 있는데 네. 중간에 나오는 투수들은 거의 대부분 투심입니다. 그러면 뭔가 레그킥을 해가지고 그 빠른 공을 따라갈 수 있느냐?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정우 선수는 한번 끌어놓고 딱 나가면서 이제 배팅을 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정우 선수가 지금 폼을 바꾼다고 인터뷰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범 경기라든가 WBC에 이제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정우 선수가 어떤 폼을 이제 교정을 했는지, 폼을 어떻게 교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겁니다. 볼 수 있겠네. 네. 그때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피스메이커님께서 장순아님 방구석 야알못인데 제 시각에서 경기를 볼 때 땅으로 떨어지는 포크볼이라든지 타자 머리 높이로 오는 하이패스볼이라든지 좀 말도 안 되는 공에 속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타자들이 휘두르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속을만 하니까 속겠지만 타자 입장에서 자세한 느낌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공을 때리기 위해서 일단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박이 드는구나. 네. 근데 장타자들은 사실상 그런 마인드가 아니죠. 네. 그냥 헛스윙이 되더라도 난 삼진을 먹겠다고 돌리거든요. 근데 약간 정교한 타자들 그리고 이제 컨택 위주의 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이없는 공에 스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 경기에서도 엄청 많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카운터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몰려서? 투 스트라이크 이게 삼진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에 배트가 나가는 거예요.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은 무조건 안 당하겠다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감독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루킹 삼진 보는 거. 타격 코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켜보고 삼진만 하는 건 제일 싫어하니까. 그냥 아예 헛스윙을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마 반응을 보이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용산 물개님께서 WBC 질문 드려요. 이번 대회에 김광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의 보직은 역시나 선발일까요? 변동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 선수 모두 선발로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김광현 선수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아마 쓸 것이고요.
양현종 선수도 선발보다는 중간으로 이제 롱 릴리프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야기를 했어요. WBC는 1라운드부터 이제 투구수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30개 이상을 던지면 하루를 쉬어야 되고 뭐 몇 개 50개 이상이면 뭐 있죠. 3일을 쉬어야 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아직 그러니까 오피셜로 안 떴는데 그리고 라운드별로 좀 달라지잖아요. 네, 라운드별로 달라지고 네. 그래서 선발 투수의 개념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개수 제한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첫 번째 투수, 두 번째 투수 2년 이런 개념으로 아마 이강철 감독이 마운드 운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니 차님께서 한화 손혁 단장님이 3년 이상 꾸준히 보여주지 못한 투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장승학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야수는 이제 보증 기간이 몇 년 정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손혁 단장이 이야기했던 3년 이상 꾸준히 보여주지 못한 투수는 믿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모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요. 늦게 터진 선수도 있고 또 빨리 터진 선수도 그렇죠. 있고. 야수는 보증 기간이 몇 년 정도를 적당한지. 진짜 좋은 선수가 되려면 한 5년 정도는 야수도 5년 정도는 좀 꾸준하게 자기 성적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3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육식 다람쥐님께서 긴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왜 꼽았냐면 이 랑심보고대 사이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가 지난주 이슈로 랑심보고대 얘기를 했는데 S 기가 막히네. 유소년용 MLX 라지 있고요. 보통은 L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다 있네요. 라지도 있고 엑스라지도. 육식 다람쥐님은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셨겠죠. 티팬티까지 착용하는 티팬티까지 얘기해 주셨고 와 대단하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 진짜 자 본격적으로 이제 MLB 파크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파크는 좀 짧게 합시다. 짧게 하겠습니다. 맨 밑에 거 전 한승혁 트레이드 이해가 안 되네요. 트레이드가 손해가 아니라는 사람이 많겠지만 두 가지 이유로 크게 불만족스럽다. 당장 보면 한승혁 선수가 아깝죠. 근데 장정석 단장이 이 변우혁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분필도 했고, 네. 그러니까 3루 쪽에 이범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거포형 3루수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변우혁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는 예전부터 진행이 좀 됐던 트레이드입니다. 네. 이제 카드는 어떤 카드를 맞출지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기아 타이거즈가 그러고 보니까 이범수 선수 은퇴 이후에 거포 3루수가 없네. 없죠. 거의 없어. 없어요. 네. 황대인 선수도 3루도 했지만 네. 1루 쪽으로 그냥 돌렸고. 근데 사실상 원래 보면 황대인 선수가 3루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석환 선수를 오히려 좀 1루로 키우는 게 좋은데 일단은 뭐 방망이가 안 되니까. 뭐 지금은 뭐 김도영 선수가 아마 좀 3루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한화가 좋죠. 네. 그래서 한승혁 선수는 조금이라도 보여준 게 있으니까. 투수로서. 근데 변혁 선수는 거의 보여준 게 없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한승혁이 필요한 하나와 조금 더 거포로서의 자질 그리고 포텐이 터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믿은 기아의 트레이드라고 봐야겠죠. 그 밑에 심정수 대 박병호. 이게 지금 스탯으로 좀 올렸군요. 네, 이게 심정수 선수가 조금 높더라고요. WAR에 보면 심정수 선수가 56.17이고 박병호 선수가 47.88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네. 저는 근데 박병호 선수 꼽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일단은 심정수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홈런 타자였는데 박병호 선수는 큰 부상이 없었어요. 근데 심정수 선수는 무릎 쪽에 고질적인 이 부상이 있어가지고 삼성으로 옮기고 나서도 한 번 잘 치고 한 해 통으로 쉬고 한 해 또 잘 치고 한 해 또 통으로 쉬고 약간 이런 이 퐁당퐁당이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저는 박병호 선수가 오히려 더 꾸준한 타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비 가치로 봤을 때는 또 박병호 선수가 그렇죠. 수비가 수비 좋으니까. 잘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스탯으로 봤을 때는 심정우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데 전체적으로 뭐 보면 저는 박병호 선수가 오히려 더 뛰어난 선수 같아요.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올해 삼성이 NG 두롯보다 전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올해 삼성이 전력이 되는데 일단은 삼성이 플러스 요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만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 김상수와 오선진 카드는 그렇게 큰 마이너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대처할 만한 새로운 그 젊은 선수들이 진짜 쑥쑥쑥 커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김상수와 오선진의 공백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이제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때 이제 김지찬이라든가 이재현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과연 오선진 김상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조금 더 좀 노련한 선수들이 빠졌다는 게 좀 아쉽고. 여기까지 보면서 장순아의 승문 득답 들어가겠습니다. 득승에서 물러서 득승에서 승문해주세요. 승문스탑. 자, 이번 주 승문스탑은 1분 60초 갈 텐데요. 1분 60초요? 네, 1분이니까 60초.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되죠. 1분. 아니 1분에 60, 아니 그러니까 1분이 60초라는 걸 제가 모릅니까? 1분 60초 갈게요. 아니, 1분 60초라 그러면 결국 2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질문은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너 라디오 어떻게 진행할래? 자, 1분. 야구 신발은 내야수, 외야수, 포수, 투수 모두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어떻게 되는지 60초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가겠습니다. 투수는 무조건 그 철이 들어간 찡을 신고요. 찡이요. 찡. 어. 철이 들어간 찡. 예,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들이 다 찡을 신었는데 요즘은 네. 그 찡이 발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예, 그리고 족저근막염도 많이 생기고 그 쿠션이 없어가지고 종아리를 많이 다쳐요. 근육들을. 햄스트링도 많이 다치고. 그래서 뭔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노장들, 베테랑들 이런 선수들은 요즘에는 소프트라고 징이 아닌 인조잔디용, 그러니까 인조잔디용은 촘촘하게 박혀 있는 고무고요. 그거 말고 약간 그 찡처럼 넓게 배치가 된 소프트라는 그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신거든요. 야수들은 이제 그거 신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내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찡을 신고, 그러니까 대부분 야수들은 찡을 신는데 허벅지가 좀 불편한 선수들이 그런 소프트용 스파이크를 신습니다. 땡. 야! 55초. 야, 들어왔어.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는 10,000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저 중국산 저금통 갖다 버리고 다시 이것도 중국산 아니니?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중국산이야. 어떻게 맞췄지, 장수가? 100%지 뭘. 자, 이 저금통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굿럭이라고 써 있고요. 스폰 받은 거야? 지문 인식이 된답니다. 스폰 받은 거야? 아니요. 근데 왜 설명을 해? 스폰도 안 받았는데.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드디어 지금 저금통이 왔기 때문에 다 넣겠습니다. 제가 40,000원, 장순아가 30,000원. 오늘까지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장순아의 스무스탑에 이어서 장안의 화제죠. 장순아 연애상담소 사랑의 카운슬러예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질문을 드릴지 저도 많이 고심했는데 사실 집에서 올 때 오늘 어떤 질문을 할까 굉장히 혹시 예상해 보신 거 있습니까? 뭐 예상을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예상한다고 그러니까. 됩니까? 네, 궁금해서 소개팅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질문을 요거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개팅 이야기 좀 이어서 소개팅을 하다가 여자분이 이게 몇 번째 연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장순아는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 그리고 연애 경험이 없는 남자 어떤 남자가 더 매력이 있나요? 라는 상담입니다. 그거는 그 여자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그 남자분과 그 여자분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여자분이 그 남자분한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지. 왜냐하면 여자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자분이 정말 연애 경험이 좀 있고 여자를 잘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연애 경험이 별로 없고 진짜 풋풋한 남자분을 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그게 대화 초반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여자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남자분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20-30분 이야기를 나누고 차 한잔 마시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하면 이 여자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구나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여자가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몇 번 연애해봤나요? 대체가 가능하죠. 대체요? 저 여자분이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하고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면 연애 경험 많지가 않습니다. 뭐 연애 몇 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여자분이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야, 참 애매한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연애 경험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성공률이 높다. 그래서 내가 안 들어오는구나, 소개팅이. 딱 봐도 소개팅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소개팅 나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연애 많이 하셨나 그러면 좀 적당히 했다라고 좀 잘 둘러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랑의 카운슬러. 그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카운슬러까지. 소개팅 얘기를 2주 연속 하니까 식상하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이야기로 불륜 뭐 이런 거 한번 갖고 와보세요. 센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센 걸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 걸로. 스탑!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입니다. 됐고! 스탑!